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 시장을 휩쓸었던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순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닥부터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 체크하셔서 2차 전지 시장의 움직임과 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략이 통했다. 1분기 전기차 인도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죠. 테슬라가 올해 1분기에만 차량을 42만 2,875대를 인도하면서 분기 기준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인도 기록에 대해서 역대 최고다라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한 전기차 산업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차량 할인을 한 뒤에 처음 공개된 분기 성적으로 인도한 차량의 98%,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죠. 이 98%가 가격 인하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판매된 차량의 2% 정도가 고가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인도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전기차가 싸면 잘 팔린다. 즉,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주행거리에 대한 문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모든 이유들도 가격만 저렴하면은 잘 팔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완성차 업계는 당연히 이 가격이 싸면 잘 팔린다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인 기아도 EV3를 통해서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토레스 EVX도 실제 구매 가격이 3천만 원대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뭐 이게 3,900만 원일 수도 있고 보조금까지 다 더했을 때 3천만 원대라고 하면은 실질 구매 금액은 4천만 원대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가격을 계속 내리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바로 보조금이죠. 사실 생산 단가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보조금을 통해서 판매 단가를 내리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 IRA가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미국에서 역대 월감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습니다. 근데 최다 실적을 찍었는데 문제는 전기차로 실적을 찍은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괜찮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 현재 판매 중인 8차종이 모두 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혜택이 범위가 되지 않고요. 결국에 IRA 수혜 대상이 아닌 만큼 1,000만 원 가까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현대차 공장 짓는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 완공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2024년도 말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4년 말까지 지금 1년 6개월 넘게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현재 전략을 잡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이 고가형, 고가형 전기차를 프리미엄으로 판다는 거. 두 번째는 리스나 렌트카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죠. 24년도까지는 이러한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주목하셔야 되고요. 일단 IRA에 대한 내용들 먼저 같이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IRA 훈풍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에서 엄청난 시세를 나왔는데 정확한 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죠. 일단 대표적으로 배터리 광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북미에서 재활용, 2025년부터는 우려 외국 집단에서 조달한 광물을 포함할 경우 보조금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려 왜곡 집단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아마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물뿐만 아니라 부품은 24년도부터 조금 더 빠르죠. 보조금 배제를 받는다. 전기차의 제조는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뭐 소득 조건이나 보조금 대상 전기차 가격 상한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안에 핵심 광물 안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포함이 돼서 국내 양극재 기업들은 비교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양극전극이나 음극전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셀메이커가 담당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기업을 제외하고 뭐 분리막,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셀, 모듈 같은 경우에는 구성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품은 어때요? 북미 제조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극재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로 현재 에코프로 그룹부터 포스코 그룹 그리고 LNF까지 강한 시세를 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AMPC 크레딧이 어떻게 결정나냐에 따라서 셀 메이커 수의 폭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무슨 뜻이에요? 생산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들,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미국에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잘 체크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RA 세부 내용은 국내 2차 전지 업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왜? 이 중국,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는 양극재 기업이 현재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의 전극 공정은 셀 메이커가 담당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의 추가 부담은 제한적이다. 즉 앞으로 양극재 쪽에 나올 수 있는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강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원재료를 탈피하는 전략이 향후 필요하겠죠. 2025년도부터는 그 방법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양극재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재료 탈중국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단 원재료 공급을 캐나다, 호주, 칠레 등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에 대한 광물을 채굴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FTA 국가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추후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 한국 혹은 제3국과 중국 업체와의 합작을 해서 전구체, 전해질염 등 생산 라인 설립을 가동한다. 즉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중국 업체와 합작을 해서 지어도 우리나라에서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양극재든 음극재든 생산하게 되면은 한국산이 되겠죠.
그렇게 생산했던 것을 미국 쪽은 FTA 체결국 내 업체로 공급해서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고 다시 그거를 미국에 있는 뭐 LG엔솔이나 아니면은 삼성 SDI나 SK온이나 북미에 위치한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 넘겨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러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왜 과거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강했고 지금은 LNF가 강한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은 지금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향후 캐파에 대한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코스모 신소재까지 국내 5대 양극재 기업들이죠. 추이를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확실히 2027년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합니다. 근데 23년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LNF가 에코프로 BM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가 넘어갈 때마다 에코프로 BM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바로 LNF와 포스코케미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포스코케미칼도 분명 그들만의 장점이 있고 LNF도 에코프로비엠도 장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압도적인 생산량입니다. 압도적인 생산량이고, LN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와 연동되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만들고요. 무엇보다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피엠에 대한 강점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간에 자회사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성으로 현재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국내 양극재 5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는 데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양극재 시장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 메이커들의 목표 증가에 따라서 양극재 기업의 캐파 증가는 병행되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양극재 말고 다른 산업들은 어때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리막과 전해액은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했죠. 즉 앞으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북미에서 배터리 소재의 현지 제조가 필요해지면서 국내 셀 메이커 대 국내 분리막 전해 기업들이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중국의 빈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생산 세액 공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셀 메이커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수혜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나 수주 흐름이 양극재에서 분리막 전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를 내고 거래 대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양극재를 제외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점유율을 보면은 음극재와 분리막과 전해액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은 음극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 BTR 중국 기업이죠. 쯔천, 샨샨, 카이진 대다수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상위를 잡고 있습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THR과 캠캡 그리고 그 밖에 천사첨단 신소재부터 카이신까지 쭉쭉쭉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경쟁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엔간한 기업들이 아니면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북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양극재 기업들이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던 그 흐름이 음극재, 분리막,
전액으로 연결이 될 건데 그 속에서 중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전액과 음극재 분야에서 돈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포스코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경북도와 그다음에 포항시 등과 함께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연산 5,500톤 내외로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캐파를 2만 5천 톤까지 2025년도까지 5,500톤이었는데 5년 안에 5배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더 증가시킬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음극재 시장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음극재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 분야로 넘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주도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북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IRA로 인해서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양극재로 갔던 돈이 또 다른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주인 음극재나 그리고 전해질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중국의 BTR과 그리고 일본의 시네치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실리콘 음극재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 세 곳밖에 없는데 그 중 하나가 대주전자 재료고요. 현재 뒤늦게 포스코 케미칼도 뛰어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아니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겠죠. 사실 대주전자에 대한 회사의 핵심 사업 매출은 감소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문제는 실리콘 음극재 판모 사업에 대한 나노재료 부분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즉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전기차 시장의 2차 전지의 핵심인 음극재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단순히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2차 전지 음극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 매출을 기록한 4년 전보다 7배나 증가했습니다. 즉 고속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의 주가 상승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납품하는 전액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 LG 엔솔과 SK온으로 인해서 집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IRA로 인한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사활을 걸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켄터키주,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조지아주 5개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생산 능력을 14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국 IRA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전액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서나고 있는 기업이 엔캠이기 때문에 미국 내 2차 전지 시장이 본격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비교적 바닥부터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는 올해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셔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관없으니까 모아가시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의 공장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커지면 자율주행도 같이 커질 거죠. 공장들 계속 짓다 보면은 그 공장에 사용될 로봇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된
총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속에는 로봇 시장의 흐름부터 로봇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고요. 밑에 유사한 어플이 있는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 후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같은 거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하단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스크롤을 내리셨을 때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이 가능하신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하나의 가이드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이 시세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그리고 응원 댓글이랑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